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주식 공부를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제 구독자님들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한마디로 인적 분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인적 분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게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전에 일단 둘 다 공통점으로 분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 분할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나가 있었던 거를 나눈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였던 기업을 두 개로 나눈 것을 일단은 분할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로 나눴죠. 그러면 이걸 왜 나눌까라는 것도 궁금할 테고, 그럼 왜 그리고 나누고 나면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할 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할하는 이유는 독립대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건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총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통해서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자, 일단 영어 차이는 인적 분할은 스핀 오프라고 되어 있고요. 물적 분할은 스플릿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지. 자, 그럼 인적 분할부터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은 경영권 강화, 경영 승계 등을 통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주회사를 선택하는 이런 거를 위해죠. 통해 제 말을 잘못했습니다. 위에 지주회사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잘 모르겠죠. 그럼 물적 분할은 뭘까? 종속 기업 밑에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가지는 방법으로 기업의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회사라고 하면은 홀딩스라는 말이 붙죠. 무슨 홀딩스라면은 지주회사입니다. 그럼 여기 밑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죠.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너는 이 홀딩스만 딱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밑에가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고, 밑에 100% 자회사 지분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자회사. 자,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은 뭔가 약간 수평적인 느낌과 뭔가 수직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값만 가지고 가면 되고요. 그러면 인적 분할이 약간 수평적인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위에 지주회사가 있고, 보면은 어떻게 나눠지나, 이제 기업 하나를 약간 수평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속 기업과 신설 기업으로 일단 나눕니다. 어쨌든 기업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명칭을 붙여둔 거고요. 그럼 주주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의 지분만큼 각 기업의 지분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라는 기업이 원래 하나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거는 인적 분할로 했을 때는 두 개가 되죠. 근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율 5%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분할하면서 하나의 기업을, 내가 사실은 하나였던 기업을 두 개의 기업의 주식으로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럼 지분은 당연히 5%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 반면에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100% 자회사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분할 비율은 산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5%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직적으로 밑에 100% 자회사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요거는 이 기업이 100%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주들에게 인적 분할처럼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 기업의 지분을 나눠주는 것도 아닌 게 되죠. 왜냐? 이 기업이 자회사로 이거를 100%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여기에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대충 이제 느낌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로 나눠지면은 이제 사실은 하나였지만 다른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존속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변경 상장 절차를 통해서 상장에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 위에 있는 가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또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게 좀 더 위에 것처럼. 그러면 이 하나는 존속 기업으로 상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얘는 지금 상장이 돼 있지 않잖아요. 신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회사지만은 얘는 신설이기 때문에 얘는 재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둘 다 상장되어 있던 거니까
재상장을 해서 모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상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분할하면은 대부분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래야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유리하고 지주회사 규정을 지키기도 좋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총수를 왔는데 자기 주식은 505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사주가 별로 없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상장이 돼 있지만 얘는 상장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비상장인 경우도 된다. 그래서 별로 이제 상장되면 비상장 기업이 되고 인적 분할보다 이 물적 분할이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충 이해하고 왔으니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준공 분할 통해 이제 상환구조 변경,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없이 정상화 불가.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데 인적 분할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두산솔루스 매각이 흥행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첫 발부터 꼬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두산솔루스가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을 매각을 해야 되나 아닌가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팔릴 만한 추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좀 안 좋은 것들보다 좀 사람들이 사기에는 딱 눈이 돌아갈 만한 그런 걸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산업은행 채권단이 도와주려면은 이 빚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차입금 상환과 계열사 추가 매각 계획을 결정 지을 만한 어떤 안이 있느냐 해서 인적 분할하는 방식이 나왔다는 건데, 이 빚 갚는 게 급해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 규모가 2조 6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돌아오는 3호 사채 규모도 7천억. 그러니까 1년에 한 3조 3천억 원의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단은 경영 정상화 방안을 근거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구조 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발전소 유지보수 책임지는 두산중공업의 정상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두산 밥켓을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채권단이 매각을 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일단 지배구조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중공업이 36%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밥켓은 두산인프라코어가 5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밥켓을 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고, 인프라코어를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두산중공업을 두산이 44%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 이렇게 해서 체인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바로 밑에 두산 그 밥켓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각 대금을 바로 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이 차입금 상환하는데 바로 쓰기 힘들다는 거죠. 인프라코어를 하나 거쳐서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그룹의 유일한 캐시카우 밥켓의 매각 여부나 시기도 지배구조 개편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두산중공업을 인적 분할하는 겁니다. 사업회사랑 투자회사. 그래서 이제 새로 분할 시설되는 투자회사에 두산중공업의 부채를 몰아준 다음에 이걸 다시 두산과 합병을 해가지고 빚상환의 주체를 바꾸자는 건데요. 올라가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하면은 두 개 회사가 된다고 했죠.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보면은 44%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아까 봤던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회사 따로 있고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랑 여러 가지들이 있죠. 두산인프라코어 밑에 밥켓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니까 지금 돈을 갖다 바로 쓰기 힘들었던 건데, 지금 이 두산이랑 두산중공업을 합치자는 거죠. 이렇게 합치면 지금 요거 두산이 지금 두산솔루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매각이 되면은 이게 합쳐져 있으니까 두산중공업의 빚을 갚는데 두산솔루스 매각 대금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밖에 것을 가져온 것도 두 번 거치지만 두산솔루스 거를 가져오는 것도 두 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이거 두 개 합쳐버리면 하나 회사가 돼버리니까 이거 매각 대금을 바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A 시장에 내놓은 두산솔루스나 뭐 모트롤 뭐 이거 사업부 이거 매각 대금을 그대로 단기 차익금 상환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인적 분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업회사 투자회사로 나누고 이 투자회사에 빚을 몰아둔 다음에 두산이랑 두산중공을 합치고 두산솔루스 매각 대금 바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흐름도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